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의 윤희석 상임 공보특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오늘 정치권 달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각 재건축 정책 방향과 전기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찾아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29초짜리 쇼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두 후보. 일단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토론은 부당하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55일 앞둔 주요 발언들 살펴봤습니다. 자, 윤희석 특보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한 줄 공약, 이게 굉장히 또 2030에게 뜨거웠고, 이번에는 그 이준석 대표도 원희룡 본부장까지 같이 하는 59초 공약, 요것도 2030을 좀 타겟으로 한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게 뭐 꼭 2030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빠르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전 연령층에서 다 좋아하실 만한 거고,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의외잖아요. 보수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화제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파장이 있다,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이 없는 모습에 굉장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송평수 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사실 뭐 그 탈모 쇼츠 이걸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근데 오늘은 SNS에 더 나은 변화는 이재명,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게 윤 후보가 했던 7글자 SNS 공약 요거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뭐 거기에 꼭 맞불 작전으로 한 것은 네네. 아니고요. 좀 이제 뭐 지지자가 보내신 거를 익살스럽게 아마 올리신 걸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분 아마 좀 다큐를 예능으로 바꿔서 좀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쇼츠 영상에서 이날이나 시간 비었다도 토론을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두 분께 한번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이제 관심은 끌었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좀 찾아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마 그 찾아서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기에 어려울 겁니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검색창에다가 윤석열 공약 위키 이렇게 치시면 윤석열 공약 위키. 그러면 이제 그 링크가 떠요. www.wikiyun.com 이게 그 뜹니다. AI 윤석열 영상 올라왔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올라가서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공약이 쭉 있고 거기에 공약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위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어떤 거 좀 준비했나요? 일단 홈페이지와 그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또 앱이 있습니까? 다운로드 네. 거기서 재명의 내 마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약 센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약에
전 공약이 소확행이라든지 전체 뭐 정책 공약, 지역 공약, 망라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책 제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상당히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그 지난 대선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그 공약들 찾아보느라고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많이 바뀌었다. 시대에 맞게 변화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송평수 대변인께 좀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그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그 데스노트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변호사비 의혹은 의혹이 아닙니다. 대납한 사실이 없고요. 네. 그거를 부풀려서 자꾸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이 데스노트도 다른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또 뭐 간접살인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살인 멸구 이런 뭐 어색한 표현을 쓰셨는데 한 개인의 엄숙한 죽음을 그 정치 도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개인의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정쟁이다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 사망의 원인도 이미 심장마비로 밝혀지지 네네네. 않습니까? 자연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검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검 결과를 뭐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돌아가신 그 상황이 너무나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적한 얘기인데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12월 이후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네. 그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사인에 대해서 이제 자연사다, 심장마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인도 물론 중요하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자꾸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여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수사기관과 별개로 이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추적하겠다. 그러니까 뭐 사인을 포함해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느냐, 뭐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길래 자꾸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끊거나 사람이 갑자기 삶을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하는 그 배경,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그 의혹을 풀 만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상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당 입장에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반박. 네. 어제 사망하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재명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모 씨는 한 시민단체 대표이신데 그 간장공장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이모 변호사에게 소개해서 이모 변호사를 거물 변호인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변호사비를 깎아줘서 그 변호사비를 깎아준 보답으로 자기 시민단체에 기부를 받으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녹취된 다른 한 분 최모 씨가 변호사비 관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어낸 말이다라고 명확히 진술서를 감찰에 2번이나 제출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자꾸 나오는데 네네. 의혹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오보입니다. 오보.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모 씨의 죽음은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자꾸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김건희 씨와 또 유튜브 매체 뭐 그 기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그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잖아요. 네. 그 선대위 입장에서는 녹취라는 방식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것이
그 방송사에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왜곡될 수 있다. 두 개 다 문제들을 좀 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식 인터뷰가 아니고요. 네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냥 사적인 통화를 녹음한 겁니다. 그것도 10번에서 15번 정도의 통화를 이렇게 그냥 여러 번 돼 있는 거를 7시간 정도 통화 분량이라고 하죠. 네. 그걸 통째로 방송사의 제보 형식이라고 해서 그 녹음 파일을 넘긴 거예요. 네. 그럼 그걸 7시간 다 방송 못 할 겁니다. 방송을 한다면 편집을 하겠죠. 우리가 흔히 그러겠죠.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의도적인 그런 폄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대선 2달 앞두고 자꾸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게 자,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거를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취재윤리에 맞느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입수했느냐 그 경위가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뭐 통화 경위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 우리의 권리 중에 음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몰래 녹음되지 않을 내 대화가 몰래 녹음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지켜줘야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되겠죠. 엄격히 말하면 이건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정치 공작이란 말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입니다. 네. 일단은 공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취재입니다.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통화 내용이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대선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 뭐 심지어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뭐 사적인 대화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 부분은 뭐 공영방송에서 아마 걸르고 방송을 네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언론사 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유튜브 채널의 촬영 담당이라고 알고 있고 사적으로 뭔가 김건희 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나눈 대화인데 그게 어떻게 정식으로 인터뷰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취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으로 미리 방송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 또 유권 해석도 요청을 하셨던데 추가 대응 같은 것도 검토하시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네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편집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물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를 전체적으로 알려면 다 틀어줘야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한 욕설 관련한 파일도 선관위에서는 전체를 다 틀어주면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혹시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비교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녹음 경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기자가 개입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녹음은 기자가 녹음을 한 것이고 기자가 공인과 대화를 할 때 또 특별히 취재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는 것이 관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할 때 녹음을 하는 걸 전제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법원에서 또 선관위에서 해석을 할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그 설 전 TV 토론에 합의를 했잖아요. 먼저 여쭐게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뭐 TV 토론이라는 게 뭐 준비라는 게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네. 준비된 정책이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실체, 이재명 후보가 과연 다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해서 대비를 할 거고 결국 누가 대통령다움을 보여줄 수 있느냐 국민께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또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잘 이끌 분이 누구냐? 그것을 국민들께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드리는 것이 TV 토론이고요. 특히 결국 우리 국민들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네네. 누가 더 유능하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이 위기를 돌파할 대통령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TV 토론이 좀 성사가 될 것으로 좀 보이죠. 그런 만큼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도 말끔히 좀 씻어주고 또 국가 운영의 비전도 국민들께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